좋아요, 구독. 섹터 먼저 네. 한번 좀 이야기해 볼게요. 원자력 발전 쪽인데 사실 네. 원자력 발전 쪽 수주 이슈도 있고요. AI발 기대감도 있고 또 SMR 이슈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 섹터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곳에 좀 우선순위를 둘까요? 일단 원전이라는 부분이 원전을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하고 기존에 이제 좀 죽어가던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부가 다시 한번 그 원전 산업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단번에 이제 정책을 냈다고 해서 어떤 산업이 바로 살아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는 서서히 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백악관에서도 이 원전 관련해서 이제 그 팀을 다시 한번 신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결국은 향후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해지는 전력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을 건설을 하고 이게 우리가 전력을 뽑아서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현재 뭐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그 LNG를 활용한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제한적인 그런 요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쉬지 않고 풀로 가동할 수 있는 거기다가 환경오염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원전이라는 부분이고 물론 뭐 핵융합 발전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아직 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는 원전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AI가 만들어낸 전력 수요 이 부분에 지금 모멘텀이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강한 상승 흐름 그리고 뭐 수급도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와 주셨는데 내년부터 9조 원의 신규 수주가 연간으로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연간 9조 원 굉장히 큰 규모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단 지금 그 나오는 얘기들은 뉴스케일 파워에서 이 빅테크들이 뭐 대부분 AI 데이터 네. 센터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역시 그들이 많이 이제 짓고 있고 향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서 필요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뉴스케일 파워 쪽 SMR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원전 그다음에 기존의 우리 이제 대형 원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분명히 있고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 잡혀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뭐 시가총액 13조 그리고 올해 추정치가 뭐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기 네. 이익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뭐 피크아웃 실적이 반짝했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국가 단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꾸준하게 이제 생산에 돌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제 탈원전 했다가 지금 한 10기 정도 신설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국도 원전에 대해서 새로 신설을 네.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일단 원전주 하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빼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주가 좀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 네. 여전히 매력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사실 두산 그룹주에도 요즘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함께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두산이라는 그 뭐 지주사 네. 최근 주가 흐름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원전이라는 쪽을 보자라면 네. 그 에너빌리티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쪽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네.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지주사도 좀 긴 호흡이라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AI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좀 받고 있는 네.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집중해야 할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일단 그 기술적으로 2만 원이라는 저항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며칠 전에 기사가 나오면서 뉴스케일 파워에 이제 부품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오늘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요 저점 단이 이 기준봉의 뭐 저점 구간도 되거니와 앞에 2만 원짜리의 저항 자리 돌파했던 구간에 안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가격단을 이탈할 때는 짧은 손절로 대응을 하고 다시 저점에서 노려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내일부터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2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 생각하면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한 그 정도 우리가 놓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손절가 2만 원, 목표가 23,000원, 매수는 종가에 한번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종가 베티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다지 투심이 좋지 못하다가 한한령 기대감이 더해졌다고 할까 이제는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또 다른 또 상승 모멘텀 있을까요? 일단 이제 한한령 해제 이슈로 인해서 좀 투심이 소폭 좀 살아났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이슈 부분들이 결국에는 확정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또 주가도 뭐 소폭 하락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뭐 횡보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 이슈 모멘텀 이후로 나올 만한 이런 좀 이슈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가 않는다 하게 되면은 분명 눌림은 나올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만큼 엔터주들이 지금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 일단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센티멘탈이 거의 지금 바닥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투심을 자극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단일성 재료만 나와준다 해도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 지금 증시에서는 이제 가는 섹터들이 굉장히 좀 잘 갔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고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럼 결국 이제 수급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이제 어디로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최선으로 좀 엔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엔터가 결국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의 피크아웃, 우려감으로 좀 주가가 많이 눌렸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열애설이라든지 이제 오너 리스크 부분들이 각종 이슈가 좀 나왔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엔터 쪽에 대한 투심이 좀 많이 죽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나올 만한 이슈 부분들에는 대부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엔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떠한 오너 리스크가 나올지 아니면 또 어떤 열애설이 또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불확실성 리스크는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센티멘탈이 지금 바닥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다시금 기지개를 좀 필 수 있는 좀 신호탄이 한한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결국엔 지금 하반기에도 주요 IP가 좀 몰려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반기 대비 지금 하반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증거사 리포트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직계해서 봤을 때 지금의 밸류가 저는 가격이 좀 적정가에 와 있는 엔터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뭐 싼 가격이라 하기도 좀 애매모하지만 일단 뭐 싼 가격과 중립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좋게 나온다든지 앞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만 좀 더 받쳐준다고 할 경우에는 엔터주들이 좀 전반적인 투심이 좀 이동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일단 엔터는 지금 시점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시점에서 4사 중에서 SM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인 겁니까? 사실 이제 키워드는 중국 한한령이잖아요. 네. 이 키워드에 대비해서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좀 SM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중국에 대한 팬덤이 강화가 되어 있는 기업을 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그만큼 한한령 해제 이슈만 나왔을 때도 SM이 좀 대장으로 거의 움직일 만한 그런 좀 반등 기조가 좀 나와줬다는 부분들만 놓고 봐도 지금 에스파 같은 경우도 초등 판매량에 대한 60% 이상의 점유율이 중국 쪽에서 나옵니다. 네. 뭐 중국에 대한 지금 팬덤 확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에스파를 제외하고도 지금 NCT라든지 아니면 엑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요 아티스트들이 중국 쪽에서 팬덤이 좀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중국 쪽에 대한 한한령 해제가
정말 사실화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SM이 좀 가장 큰 수혜를 저는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중국 쪽 팬덤이 굉장히 큰 기업을 지금은 저는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SM이 가장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하이브에 좀 블록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일단 뭐 하이브에 좀 블록딜 이슈가 있었지만 이게 지금 지분의 한 3%, 4%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블록딜 이슈입니다. 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주가를 지금은 다시금 바닥으로 좀 내려볼 만한 그런 이슈로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의 거래 대금들이 다소 안 나와주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반등이 나와준다는 부분들이 6개월 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바닥은 저는 잡았다라는 관측으로 볼 때는 네. SM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충분히 손익비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M은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네. 목표가는 저는 일단은 블록딜 이슈가 좀 나왔던 10만 원대. 여기를 일단은 한번 돌파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1차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좀 긴 호흡으로 좀 엔터를 이제부터 올해까지 좀 보겠다 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네.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손절가는 제가 8만 원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